네, 이분 잠을 안 잘까요? 네, 잠은 주무실 겁니다. 하지만 안 잔 것처럼 산타처럼 온 밤 전 세계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문타클로스 문희정 국제평론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여러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속보가 터져서 이거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트럼프가 반도체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관세가 붙습니다. 최소 네. 15%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좀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네. 폴리실리콘 파생 제품에 약 최소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120일 뒤에 발효가 됩니다. 네. 하지만 관세 부과 대상이라든지 세율 등 세부 내용은 아직은 공개가 되지 않아서요. 네.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고요. 태양광 패널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은 스마트폰은 물론이고요. 의료기기 또 정밀 무기에까지 폭넓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중국을 비롯해서 해외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내의 폴리실리콘 생산 공장과 관련 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해외 공급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이 세계 폴리실리콘의 약 95%를 생산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 견제의 의미가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이번 조처의 근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의 조치를 통해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한 겁니다. 자, 미 상무부는 지난해부터 폴리실리콘과 관련 제품에 대한 미국의 해외 의존도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지를 조사해 왔는데요. 사실 그동안도 미국 정부는 이 폴리실리콘과 파생 제품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을 좀 약화하기 위해서 예. 간헐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미국 내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이 견제 정책을 펼쳐오기는 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뭐 중국 견제용이라고 하는데요. 또 이 트럼프가 관세 얘기할 때마다 경제는 또 악재 얘기가 나오니까 저희가 잠시 후에 증시 분석 시간에 좀 여파 예측해 보기로 하고요. 자, 뭐 걱정할 거리가 왜 이렇게 많나요? 트럼프 대통령님. 힘들어요, 저희. 이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인데. 네. 이란과 오만이 일단 호르무즈 해협 임시항로 구축에 합의를 했어요. 이거는 네. 미국 입장은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자, 이게 되게 이상한 게 이란하고 미국이 직접 협상을 하지 않고 지금 이란하고 오만이 협상을 하고 있다는 네.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많은 분들이 헷갈릴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게 협상이야 뭐야 뭘 의미하는 거야 라고 네. 이제 의구심을 가지실 텐데요. 분명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일단 미국의 원래 전쟁 목표는 이란의 핵이었지만 지금의 전쟁 목표는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시키는 대로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호르무즈 해협과는 미국과는 할 얘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미국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네. 아니 인접 국가도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미국은 늘 말을 바꾸기 때문에 미국은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란 측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당사자인 오만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미국도 한 발 물러서서 좋다. 그러면 오만과 이야기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만 쪽으로 사실은 압력을 행사를 하고 있는 걸로 네. 보입니다. 일단 이란 측과 또 외신 보도를 종합을 좀 해보면요. 일단 이란과 오만이 60일 시한의 임시 합의안에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요 내용을 보면은 이란의 항로 통제권을 인정하되 통행료는 부과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예외가 있습니다. 경비, 수색, 구조활동 비용 명목에 자발적 기부금은 받는다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좀 애매하네요. 애매합니다. 그리고 6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서 안으로 쑥 들어갈 때는 이란 측 항로를 이용하고요. 그 해협에서 아라비아해로 나갈 때는 오만 측 항로를 이용하는 방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란 측 항로를 이용할 때는 이란의 통제권이 명시가 되겠죠. 예. 자, 로이터 통신은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이제까지 이란에 제시된 양보안 중에서 가장 큰 수준이다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자, 이 과정 속에서 흘러나온 얘기들을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란이 선박 화물가액의 5에서 7%, 오만은 약 3% 수준의 수수료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미국은 수수료 부과 자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오만이 중간에서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전혀
합의 안 된다. 네. 3% 수준이라도 사실은 좀 합의를 하는 게 낫다라고 중재를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요 이란이 원하는 수준 또는 오만이 원하는 수준에서 어쨌든 수수료가 부과가 되게 되면은 전쟁 이전 수준의 통행량을 기준으로 하면 이란 측에서 연간 142조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뭐 공습 엄포를 놨지만 무기가 부족하다는 말도 있는데다가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문희정 평론가님께 들으면 저희 청취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은 도대체 전쟁을 왜 시작한 거니라고 맞습니다.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핵심입니다. 예. 상식 수준과 여러분들이 아시는 수준이 어쩌면 미국 대통령의 결정보다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의 행보와 또 얘기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번엔 일본 얘기해 보겠습니다. 구마모토 지진 피해가 컸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비극인데요. 우리 기업들도 생수, 생필품 지원하면서 이웃 나라를 돕고 있는데 이상한 말을 해요. 이게 좀 어느 나라나 조금 삐딱한 사람들은 좀 있고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굉장히 비상 상황이잖아요. 그럼요.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얘기가 툭 튀어나왔을 때 그 여파가 좀 크다라는 거죠. 예. 최근에 대한항공이 이 규모 7.1의 강진 피해를 본 구마모토에 생수 1000박스 총 12,000병을 지원을 했어요. 1.5리터 생수 12,000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피소에서 생활을 하고 맞아요.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일본의 한 네티즌이 이 대한항공의 생수 지원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피해자는 아니지만 솔직히 한국산 물 마시고 싶지 않다. 그 물을 사용해야 할 것은 화장실 물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네. 이렇게 쓰니까 그 밑에 뭐 한국물 깨끗했었나, 야 한국에 갔을 때 물 줘도 마시지 말라고 주스만 마시라고 하던데 네. 뭐 솔직히 필요 없다, 야 돌려보내는 거 번거로우니까 강이나 바다에 버려라,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겁니다. 이게 좀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그러니까요. 보면. 예. 아닌 정상적인 평범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본 네티즌들이 아니 무슨 얘기냐, 일본 정부보다 지금 빠르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한국 고맙다. 그리고 일본인 모두가 저렇다고 생각하지 네. 말아달라. 나 한국 여행 가겠다. 뭐 이런 감사 인사도 있고요. 그리고 도움 받는 게 싫다면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있어라. 물 안 드시면 되죠, 싫으신 분은.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 정말 내가 봐도 한심한 일본인이다. 내가 한국인들에게 대신 고개를 숙이고 싶다. 이런 내용의 글도 올라왔다고 합니다. 한일 간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또 뭐 여야 간에도 그렇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아주 건강하고 뭐랄까요, 좋은 생각을 가진 상식적인 분들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수의 이런 노이즈를 좀 저희는 잘 걸러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싶네요. 그리고 070 전화 저도 안 받거든요. 네. 근데 프랑스에서는 법적으로 금지를 했어요. 맞습니다. 이게 좀 과도한지 아니면 궁금하네요. 자, 현지 시각 11일부터 사전 동의 없는 텔레마케팅 전화를 전면 금지하는 법이 발효가 되는데요. 자, 이게 조금 셉니다. 수신자가 동의하지 않은 텔레마케팅 전화를 걸 경우 개인은 한 건당 최대 1억 2천만 원, 와, 기업은 6억 1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자, 그러면 사업자들은 어떻게 사업하나요? 일단 왜 고객들이 처음에 뭐 체크 하는 것들 있잖아요. 마케팅 동의하십니까? 체크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체크를 한 사람한테는 전화를 할 수 있고요. 이미 계약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존 고객에게는 저희가 새 상품이 나왔습니다 하고 전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만큼이나 프랑스 사람들도 이 정말 텔레마케팅 전화에 공포에 시달리고 있나 봐요.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은 원치 않는 전화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 비슷하네요. 오죽하면 프랑스가 이런 조치를 또 프랑스는 16세 미만 아이들의 SNS 사용 금지 이런 정책도 나오고 맞습니다. 있는데 좀 사회적 관심이 높고요. 한편으로는 여러분 받기 싫은 전화 받았다고 그분들한테 폭언하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분들은 소중한 가족이고요. 또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정중하게 됐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오늘 다양한 국제 소식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